네, 오늘도 저희와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건과 방산에 관련해서 어떤 다른 투자 관점 가져가야 할지 궁금할 텐데요.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사실상 파국으로 끝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. 이 충돌에 따라서 방산주는 웃고 또 재건주는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죠. 이쪽으로의 수급도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어떻게 보셨어요? 회담을, 네. 대표님. 우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. 과연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을까? 그러니까요. 대체적으로 네.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으로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판단해 봤고요. 일단 뭐 미국의 이 광물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부분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광물에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자국에 관련된 안보를 충분하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주목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물 협정을 좀 토대로 해서 종전 가능성들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사실 뭐 크게 좀 쇠퇴됐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양국 간의 어떤 이 이해관계적 측면들이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우크라이나가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지금 뭐 영토도 전혀 뭐 양보의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뭐 보유하고 있는 광물들은 모두 다 미국에 조금 협정을 통해서 좀 개발권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결과라면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딜이 뭐 성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부 좀 전망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지를 좀 남겼다는 점, 특히나 평화협정에 관련된 준비가 좀 되면 다시 회담을 하자라는 메시지가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과 함께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. 다만 오늘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었어요. 네. 지금 추가적인 어떤 군사 무기 지원은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쟁이 아직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. 특히나 뭐 유럽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관해서 뭐 국방비액을 좀 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 책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어떤 수단들,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가 좀 원하는 안보에 관련된 명확한 어떤 보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건 기대감들, 종전 기대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. 다만 현재는 그런 어떤 기대 요인들이 모두 다 반감된 것은 좀 맞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전부터 제가 항상 강조를 좀 했어요.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형 건설주가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권이 뭐가 있을까. 이런 부분들 가장 최대 수혜국들은 미국과 주요 인접국이죠. 폴란드 같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좀 수혜국이 좀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중소형주 건설사들보다는 건설기계 업종들이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은 건설기계 업종들이 오히려 점진적인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런 조정을 사실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건설기계 업종들의 낙폭 과대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, 특히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해 보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소형주 건설사들보다는 건설기계 업종들의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.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재건주 쪽으로의 낙폭이 굉장히 큰 시점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종전이라는 기대감만 재건주가 안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가 있다고 보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뭐 전력 기기라든지 건설 기계 쪽으로의 섹터 접근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또 방산주들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. 끝모르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. 방산주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최근에 뭐 조선주, 방산주가 워낙 주가가 좀 거침없이 가다 보니까 고평가 관련된 논란들, 특히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방산주나 조선주에 관련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일부 메시지가 좀 있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는데 종목적으로 보면 방산주의 경우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
안정적인 수주가 가는 거. 그러니까 기대감들로 인한 52주 신고가는 모두 다 반영된 것은 맞지만 수주의 연속 성과 그리고 실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성장 기조가 올해도 좀 명확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재차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속 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일단 오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전반적인 이 미국의 스탠스 변화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군비를 좀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동유럽 국가, 오늘 발트 3국의 경우에는 GDP 한 5% 정도를 방위비로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중점적으로 동유럽 국가의 무기 수출을 좀 많이 했던 K방산의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크게 나타내줄 수 있겠고, 발트 3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좀 고려해 보면 벨라루스라는 친러 국가의 좀 3국이 좀 몰려 있습니다. 뭐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 뭐 이렇게 이제 2개에서 3개국 정도가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무기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주의 연속 성과들로 아마 올해도 좀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어떤 무기 지원 중단이라든가 종전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계기 안에서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와 오히려 이 관계를 좀 더 격상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뭐 군대를 좀 주둔한다거나 무기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본격화된다면 방산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수혜가 조금 더 빨라지게 수주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충분히 좀 이유가 있는 상승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